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드디어 Q&A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좀 Q&A가 늦었죠? 제가 요즘 생각보다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늦었다는 거 여러분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많은 댓글이 달렸는데 이 중에서 제가 다 해드릴 수는 없고 나와있는 것들 중에서 많은 질문이 나왔던 거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들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궁금한 게 많으신데 일단은 가장 좋아요를 많이 받은 질문이 현재 물리학계에서 우주와 관련된 몇 가지 이론들이 유사과학이라 불리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비기님께서 그중 유명한 세상은 11차원의 진동하는 끈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이론의 촉근의 이론과 생물체를 아주 확대하면서 우주와 비슷한 모습이라 야! 옛날처럼 지하 안반수급 텐션으로 방송 한번 해줄 수 있나요? 한 번 정도는 제가 또 준비해서 지하 안반수 텐션으로도 방송해보겠습니다. 약간 맛보기로 살짝 보여드리면은 옛날에 어떻게 방송했었냐면은 이렇게 방송했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비긴입니다. 네, 이번 스케줄은 이런 식으로 이제 방송했었기 때문에 약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제가 ASMR의 원조다. 그 당시에 제가 삼성 헤드셋 10,000원짜리 끼고 초창기 시절에 정말 어렵게 방송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느덧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그래도 성공해서 좋은 환경 속에서 방송하고 있죠. 탈매가실 의향 있으신가요? 질문 자체가 굉장히 불편한데요, 아직까지는 없어요. 조금 요즘 힘들긴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좀 버텨보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방송을 시작하게 된 계기, 요거에 대해서 질문이 많은데, 방송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제가 원래는 요리사였어요. 요리사 20대 때 요리를 하다가 A라는 직장에서 B라는 직장으로 옮기는 사이에 텀이 굉장히 긴 텀이 있었어요. 이 텀 긴 사이에 굉장히 시간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뭡니까 여러분들, 피파충입니다. 그 당시에 피파를 오지게 하고 있었고, 그 시점이 피파3 클로즈 베타를 하는 시점인데 제가 클로즈 베타에 당첨이 됐던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텀 사이에 PC방에 가서 맨날 피파만 했습니다. 그 사이에 이거 그냥 PC방에서 이렇게 게임만 하면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아프리카 TV라는 곳을 제가 알게 됩니다. 방송이라는 거를 알게 됐고, 수익 시스템이라든지 저작권이라든지 이런 걸 아무것도 몰랐어. 그리고 심지어 피파 방송으로 시작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들 이거 충격적인 사실이죠. 제가 처음 시작이 피파 방송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핫한 게임이 하스스톤이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피파는 하고 있었지만 하스스톤이라는 게임이 나와가지고 요거 신규 게임이니까 한번 해보면 잘 되겠네 싶어서 어떻게 방송했냐면 마이크를 안 켜고 채팅을 치면서 방송을 켜봤어요. 켰더니 아무도 안 보네? 하루가 그냥 지나갔습니다. 둘째 날 또 그 카드게임 방송 켰는데 어떤 분이 들어오시더라고요. 들어와가지고 저랑 한판 가능한가요? 하길래 한판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랑 한판 하고 나니까 또 안 들어오네? 이틀째 하스스톤 방송을 접습니다. 한 번 했는데 재밌더라고요. 뭔가 내가 시청자를 모으고 싶고. 그래서 뭘 해야 할까 하다가 그 당시에 가장 인기 있었던 예능이었던 마녀 사냥이었나? 저작권에 대한 걸 전혀 몰라가지고 그걸 그냥 틉니다. 바로 정지를 먹습니다. 일주일 정지. 근데 전 그 당시에 왜 내가 정지 먹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일주일 동안 피파하면서 또 존버를 합니다. 일주일 후에 정지가 풀리자마자 마녀 사냥을 또 틀어요. 또 정지 먹어서 조금 이상하다, 이걸 틀면 안 되나? 그때부터 좀 느끼기 시작해요. 그래서 일주일 또 전보를 합니다. 또 전보 후에 제가 뭘 했냐면은 그 당시에 손흥민이 레버쿠젠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축구를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손흥민이 레버쿠젠에 선발 출전했다, 이때 켜보자. 아무도 방송을 안 킨 거야. 레버쿠젠 손흥민 선발 경기를. 그래서 방제목에 레버쿠젠 손흥민 선발 하니까 갑자기 시청자가 화면 잠깐 15초 켰는데 150명이 순식간에 들어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네 하고 했는데 그것도 잠시 1분 30초 만에 방송이 종료됩니다. 그 다음에 또 정지를 먹어요. 제가 이제 세 번째 정지를 먹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게 돼요. 이게 왜 이렇게 된지. 근데 저작권이라는 있는 거였던 거지. 그러면 이렇게 하자, 내가 직접 하는 컨텐츠나 게임 방송을 하자 라고 그때 마음을 먹습니다. 자주 하고 있는 게임이 피파를 한번 해보자, 피파 온라인 3를 한번 방송 켜보자, 마이크까지 키자 해서 PC방 사장님한테 가서 헤드셋 하나 주세요, 10,000원짜리 마이크 끼고 지하 안반수 텐션으로 창모드에다가 방송을 하게 됩니다. 다시 태어나도 피파4를 할 계획이 있는가? 순살 취키님의 질문인데요, 저는 다시 태어나도 피파 할 겁니다. 피파가 저의 길이고 저의 인생을 바꾼 게임이에요. 솔직히 욕 많이 하고 피파 디스 많이 하지만은 피파가 없다면 지금 저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피파 방송하시면서 현타 오실 때는 없나요? 한참 어린 10대 20대 애들 맞춰서 컨텐츠 짜고 방송을 하면 가끔 현타 올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제 자체가 정신 연령이 좀 어려요. 체력적으로 힘든 건 있어도 그런 거에 대한 건 전혀 없어요, 진짜. 자, 비기형 키가 어떻게 되나요? 라고 강슬우님이 질문 하셨는데, 제 키에 대한 논란이 많고 예측이 많습니다. 뭐 163이다, 150이다, 절대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78입니다. 실제로 보면 생각보다 큽니다. 나는 솔직히 안경 쓰면 좀 생겼다고 생각한다. 예스 오알로. 예스. 저는 제 외모에 굉장히 만족하는 스타일이에요. 굉장히 자존감이 높은 스타일입니다. 여러분들도 늘 외모에 자신감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 소중합니다. 형 솔직히 빅대 일부러 맞추는 거지? 매 영상마다 빅대가 있어. 형 정말 대단해. 이렇게 라고 말씀하셨는데, 빅대는 솔직히 말해서 일부러 맞추는 거 아니에요. 일부러 어떻게 여러분들이 꼴대 맞추겠습니까? 저도 진짜 터치 때마다 열받는데 지금 넥슨이 저한테 락 걸어놓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꼴대를 좀 많이 맞는 편이긴 해요.
가끔은 요즘 여러분들이 빅대 반응이 좋기 때문에 빅대 한번 맞춰볼까? 게이지 한번 해볼까? 하면 오히려 들어가더라고. 그러다가 이거 들어갔다! 여기서 소리 질러야겠다, 여기서 리액션 간다 했을 때 꼭 빅대 맞더라고. 그래서 제가 약간 아이씨 빅대 이게 나오는 겁니다. 형 피파 말고 하는 다른 게임 있는 거 알려달라. 예전에는 제가 피파 말고도 하는 게임이 많았어요. 롤도 많이 했었고 오버워치도 잠깐 했었고 워킹데드라든지 다양한 게임을 했었어요. 2019년 들어와서는 다른 게임은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게임을 할 생각은 있긴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보류 중이다. 피파에 조금 더 집중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 질문 좀 좋은 것 같아요. 냉정하게 피파3 세기말에 게임적으로나 방송적으로나 형한테 약간 침체기, 위기가 왔었잖아. 그 시기를 이겨내고 지금의 30만 구독자까지 오게 된 원동력이 궁금하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살짝 진지해지는 질문일 수 있어. 피파3 세기말 때는 정말 피파 모든 스트리머가 힘들었겠지만은 나도 힘들었었어. 이걸 이대로 여기서 이제 방송을 접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고 엄청난 슬럼프로 다가왔었어. 굉장히 힘든 시기에 내가 좀 버틸 수 있었게 해줬던 거는 끝까지 남아있었던 시청자, 그리고 나를 내려놓으면서 놨던 휴식, 이게 가장 컸었어. 끝까지 진짜 죽어도 남아있는 시청자가 있더라고. 내가 뭘 해도 텐션이 정말 낮아져도 평소와 다르게 까칠해도 예민해도 어떻게 보면 중심을 꽉 잡아줬고 나 쉬고 올게 했을 때 돌아와도 그 시청자는 그대로 있더라고. 그게 가장 큰 힘이 됐고 도움이 됐었던 것 같고, 휴식을 취하고 좀 내려놓으니까 좀 나아지더라고. 그 시기를 잘 버티고 존버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또 나에게 기회가 왔고,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 머리카락 어디까지 기를 겁니까? 저는 원래 목표는 이제 뿌띠처럼 길러가지고 묶을 생각이었어요. 지금도 기르고 있는 중이긴 한데 얼마 전 친구 결혼식이 있어서 살짝 좀 자른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눈치 좀 채셨겠지만은 뒷머리가 여기였는데 지금 살짝 잘랐거든요. 맨날 진짜 고비가 와요. 머리 감을 때 마르지도 않고 길다 보니까 오래 감아야 되고 해서 매일매일 고비가 와서 어느 순간 훅 자르고 여러분들 유튜브에 저 머리 잘랐습니다 라는 영상 올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가장 많은 질문이 있었던 거, 형 여자친구 있으세요? 요거 가장 많이 물어보는데요. 제가 여러분 평소에 보시면은 반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 때문에 결혼설도 도는 것 같은데 여자친구 있습니다. 제 방송을 오래 보셨거나 오래 구독해 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예전에 뭐 빅순이라고 제 방송에 잠깐도 나왔었고 오랫동안 사귀었습니다. 제가 19살 때 만났습니다. 지금 제가 33살이에요. 제가 굉장히 또 순정파입니다. 형 렌즈를 낀 다음에 알 없는 안경을 끼고 방송을 하는 건가요? 맞고요. 요거를 부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원래 안경 알이 있으면 여기에 반짝반짝 빛나요. 근데 절 보시면 이제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굉장히 시력이 안 좋아서 엄청 두꺼운 돋보기 안경이에요. 여러분들이 렌즈 끼세요 라는 얘기 많아서 렌즈가 내 눈에 들어갈까 라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 진짜 진지하게 내 눈에 들어가는 렌즈가 있을까 하고 이제 안경점에 가서 수셔봤더니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렌즈를 끼고 그냥 방송을 켰는데 안경은 또 쓰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렌즈를 끼고 안경 쓰는 방법을 강구하다가 지금 이 상태로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가장 여러분들이 오래 보신 그 모습입니다. 지금의 모습입니다. 형은 지금 유튜버를 안 했으면 뭐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유튜버 안 했으면은 아직도 요리하고 있겠죠. 저는 솔직히 요리를 좋아서 한 건 아니고 돈 벌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요리에 애착이 있거나 하진 않습니다. 조만간 팬미팅 계획 있나요? 팬미팅 계획은 이제 구독자분들과 만남, 정모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데 있어요. 아프리카 시청자분들, 우리 라이브 시청자분들이랑은 실제로 만나는 건 아니지만 소통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구독자분들이랑은 전혀 소통이 좀 힘든 그런 구조기 때문에 제가 또 이제 아프리카 파트너 BJ다 보니까 유튜브 라이브 송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소통적인 부분이 좀 부족해서 만날 계획이 있습니다. 아마 올해는 힘들 것 같고 다음 해쯤에 소소하게 놀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짜볼까 생각 중에 있어요. 빅선생은 1번 하고 끝인가요? 그러니까 빅선생은 한 번 하고 끝인가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빅선생이라는 또 컨텐츠를 제가 한번 만들었었어요. 꼰대 선생님이 돼서 여러분들의 그 스코드를 지적해주고 바꿔주는 컨텐츠. 그게 딱 1화하고 끝났는데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이제 빅닥터 그리고 흑윈, 빅선생 이렇게 해서 3개의 이제 굵직한 컨텐츠를 좀 가져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빅선생을 딱 첫 회를 보자마자 반응은 나쁘지 않았어. 조회수가 잘 나왔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게 빅닥터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저는 그걸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빅선생은 거기서 약간 보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언제든지 다시 꺼낼 수 있고 포맷이 바뀔 수도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이 안 나오나 했네. 왜? 가장 좋아하는 축구 선수는? 근데 저는 축구 선수를 확 좋아한다 이런 건 없는데, 제가 이제 중학생 때 옷에 관심이 많고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베컴 사복이 굉장히 좀 핫했어. 축구 선수인데 사복을 굉장히 잘 입는 그런 거였고, 베컴이 입은 옷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이슈가 많이 됐었고, 그걸 따라서 입고 싶은 마음에 베컴의 사진을 많이 찾아봤었어요. 점점 보다 보니까 팬심이 생긴 거지. 그래서 베컴을 가장 좋아하는 것 같아요. 굳이 한 명을 뽑자면. 최근에 대낙하던 시절
시절을 생각한 적 있나요? 이게 뭐냐면 대리 낙찰이라는 건데 이적 시장을 여러분들이 선수를 팔잖아요. 그러면은 수수료가 떼이잖아요. 그럼 PC방 가서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PC방에서 방송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적 시장 팔린 그 매물을 제가 PC방에서 대신 받아주는 걸 했었습니다. 원래 그 대낙을 하면서 시청자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그렇게 하면은 시청자분들이 들어오잖아. 어떻게 해서든. 대리 낙찰 받고 근데 바로 나가. 팬가입도 안 해. 그냥 바로 나가는데 그래도 좋았어. 그러다가 그 중에 늘 오는 단골분이 있었어요. 대리 낙찰을 계속 받아주니까 그걸 고맙다고 단골분이 계속 오시다가 팬가입을 해주더라고요. 한 개로. 그것도 너무 좋았고 오다 보니까 그 친구가 나한테 스쿼드를 맡겼죠. 2천만 스쿼드. 그걸 짜줬는데 2천만 스쿼드 짜는 사이에 시청자분들이 또 들어와서 그걸 본 거야. 그래서 이 친구 스쿼드 잘 짜네? 그게 저의 시작이었어요. 예. 이 질문 좀 신박합니다. 고릴라의 바나나 뺏기 vs 사자의 고기 뺏기. 야, 고릴라랑 사자 만나면 그냥 눈 마주치자마자 그냥 냅다 도망가야지. 무슨 고릴라의 바나나를 왜 뺏고 사자의 고기를 왜 뺏어? 내가 살아있는 고기가 되겠는데. 빅닥터라는 컨텐츠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너무 멋지고 재밌습니다. 빅닥터라는 컨텐츠는 사실 피파3 시절에 이미 제가 준비를 해왔던 컨텐츠고요. 컨텐츠 자체가 저랑 그때 편집자분이랑 많이 고민 끝에 시도해보자 라고 생각만 해놨고 실제로 이제 시도되지 못했던 컨텐츠고, 빅닥터 보시면 시청자분들과 제가 통화를 하면서 하는 컨텐츠잖아요. 시청자와 통화하면서 하는 컨텐츠 제가 초창기부터 시도하면서 많이 했었고, 이걸 어떻게 살릴까 하다가 빅닥터 컨텐츠로 살릴 수가 있겠다. 내가 의사가 되고 시청자분들이 보호자가 되고 팀이 환자가 돼서 이걸 하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좋은 편집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저는 빅닥터를 정말 애정이 깊은 컨텐츠고, 요즘 많이 하고 있진 못하지만은 한 달에 한 편씩이라도 꼭 뽑을 수 있게 각을 잡고 있는 중이고요. 빅닥터 끝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 방송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아니라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 이것도 굉장히 할 말이 많은데 빅순이가 제안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많은 BJ분들, 스트리머분들이 유튜브를 하는 시대는 아니었어요. 제가 피파 BJ 중에서는 아마 최초일 거예요. 가장 먼저 유튜브를 시작했고, 제가 그렇게 된 계기가 옆에 있던 여자친구가 영상 한번 올려봐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저한테. 그 당시에 제가 처음 올렸던 영상이 월베토레스 떴던 영상이에요. 9,000원 좋고. 자, 다음 장. 야, 뭐야 이거 월베토레스. 야, 진짜 형 역사 쓴다 또 오늘. 야, 미쳤다 또. 제가 올리겠다 하고 계속 안 올렸어요. 오지게 혼났습니다. 왜 올리라는데 안 올리냐고 해가지고 유튜브에 대해서 알아보고 구글 뭐 애드센스라든지 알아봐서 첫 영상을, 그 영상을 올렸습니다. 대박이었던 거는 그때가 완전히 블루오션이었던 거죠. 그때는 피파 유튜버가 없었거든 아예. 그렇게 해서 영상이 지금 9,500개가 넘어요. 요즘은 완전 유튜브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알고 썸네일도 열심히 만들고 있고 편집도 제대로 돼서 들어가고 있는 중이지만은, 불과 이렇게 제대로 되기 시작한 지는 작년 10월, 지금은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소확행은 무엇인가요? 저는 맛있는 거 먹는 거? 저는 진짜 거기에서 행복감 많이 느껴요. 저는 뭐 딱히 뭔가 술을 좋아하지도 않고 유흥을 좋아하지도 않고 밖에 잘 나가지도 않아요. 방송만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유튜브 댓글 보면서 하트 찍고 이런 게 진짜 저의 행복이에요. 진짜로. 브이로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진짜 먹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먹는 거에는 안 아끼는 편입니다. 진짜 맛있는 거 먹고 싶을 때 꼭 먹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방송을 하면서 가장 보람찼을 때 저는 요즘이에요. 요즘 제가 원하던 방송을 요즘 하고 있어서 좀 너무 행복한 상태입니다. 내가 재밌는 컨텐츠를 만들고 그거를 우리 여러분들이 좋아해주고 반응이 오고 기뻐하고 재밌어하고, 근데 수익도 생긴다. 이거보다 좋은 건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유튜브 시스템이라든지 지금의 시스템이 너무나 좋고 마음에 들어요. 이 질문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벤트 뜰 때마다 바로바로 영상 올리나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벤트 영상 같은 경우에는 자막이라든지 뭐 효과음 같은 편집이 안 들어갑니다. 왜냐면 속도가 중요하고 여러분들한테 올라왔을 때 가장 뉴스식으로 알려드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라이브를 하면서 찍고 바로 올립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중간에 컷치거나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찍고 딱 각 잡고 바로 올리는 겁니다. 자, 이 질문 마지막으로 좀 하고 갈게요. 형, 왜 귀여운 얼굴을 놔두고 선글라스를 썼었어? 그냥 궁금해서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아시는 분들 아세요. 원래는 제 목표가 노캠 피파 방송이었어요. 말도 안 되지. 솔직히 피파같이 리액션이 중요한 게임도 없었는데, 그 당시는 제가 방송을 모를 때고 노캠으로 피파 방송을 하고 싶었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실제로 제가 PC방 시절에 지하 안반수 텐션 시절에 그걸로 잘 됐어요. 파트너 BJ까지 계약을 했었고 시청자 수도 굉장히 잘 나왔었고 잘 되다가, 이 방송을 진짜 직업으로 이제 완전히 전환을 해야겠다. 캠을 켜야 되잖아요. 제가 그 당시에는 내성적 관종이었습니다. 혹시나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캠을 오픈하고 방송을 했을 때 누가 날 알아보거나 혹시 비기님 아니세요? 이런 게 막 너무 막 오글거리는 거야. 그때는 막 이제 내가 어떻게 그걸 버티냐, 나는 절대 그런 걸 할 수가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선글라스를 그때 쓰고 방송하자가 됩니다. 그 당시에는 워낙 또 나이도 지금보다 어렸고 방송에 대한 어떤 불확실함,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얼굴 오픈을 안 하려고 했어요 원래는. 심지어 캠도 오픈 안 하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아이스버킷 챌린지가 한창 SNS에 돌고 하면서 그때 제가 지목을 당했는데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이제 캠도 키자, 캠까지 키면 더 잘 될 수도 있다, 좋은 의미로 하는 챌린지였고, 아이스버킷 챌린지에서 제가 이제 얼굴 공개를 하자고 마음 먹은 후에 처음으로 얼굴이 공개가 됩니다. 선글라스 끼고. 안녕하세요, BJ 비긴입니다. BJ 뿌꾸 형님이 지목하셔서 이번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참여하게 됐는데, 그래서 얼음물 맞고 하면서 제가 공개가 됐는데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목소리는 되게 아저씨 목소리인데 생각보다 젊네? 약간 이런 반응이었어. 이 흐름 따라서 그대로 방송하자 하면서 월세방 얻어서 PC방 방송에서 나와서 방송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스타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Q&A 여기까지 해봤는데 뭐 여러가지 질문이 많아가지고 최대한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거 답변해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궁금증이 좀 풀렸을지 모르겠는데 다음에 기회되면 또 다시 한번 Q&A 해볼 거고요. 이번에 Q&A 영상이 굉장히 늦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Q&A가 지금 30만 구독자 또 돌파해서 Q&A를 했었던 건데 이제 어느덧 31만 6천 명입니다. 이제 4천 명 남았습니다. 32만까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이제 구독 올라가는 숫자가 살짝 적어지고 있어요. 한 번씩 구독 시원하게 눌러주시고 다음 Q&A 영상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